이번 시간에는 문제 15번을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볼링 선수가 반지름이 11cm라고 했어요. 11cm라고 하면 0.11m로 이제 좀 이따 풀 거고요. 볼링공을 딱 던져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초기 속력이 죽겠죠. 그렇죠? 초기 속력이 8.5m/s로 미끄러지며 초기에는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게 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지 마찰력이 잦으면 좀 미끄러지면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일단은 볼링공에 가까속도를 주는 얘는 일단 토크를 만들어요. 일단 이쪽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 방 질량 중심의 속도가 오른쪽으로 운동량을 줬고, 왼쪽 방향으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이 속도는 감소를 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요 이제 색칠한 부분이요. 그렇다면 얘는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어? 그죠? 속도는 감소할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마찰력 때문에 질량 중심 속도는 감소할 거고요. 그리고 얘가 계속 그때까지 어느 순간 계속 운동 마찰력이 작용되면 얘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니까 각속력이 충분히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볼링공이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물림운동을 한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여기 밑에 그림 있죠? 요걸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왜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운동을 하는지. 요때죠.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운동을 할 때 질량 중심의 속도를 오메가로 표시하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끄러지는 동안입니다. 미끄러지는 도중에 뭐를 구하라는 거야? 그쵸? 선가속도, 각가속도 구하라는 거고요. 볼링공이 미끄러지는 시간, 그리고 볼링을 실질적으로 이동한 거리, 그리고 굴림 운동이 시작될 때 다시 그 볼링공의 선속도는 그 순간에는 얼마냐라는 거네요. 그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선운동. 즉 뭐냐면 마찰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죠. 왼쪽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해서 질량을 M이라고 볼게요. 얘는 성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렇다면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수직항력은 여기서는 mg니까 중력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뮤 k의 mg. 근데 이 뮤는 뭐가 삭제되죠? m이 삭제가 돼서 결국엔 질량 중심 가속도는 마이너스 뮤 kg가 돼서 마이너스 2.06m/s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질량 중심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질량 중심 속도는 뭡니까? 그렇죠. 초기 속도에서 8.5죠. 초기 속도 8.5 빼기 2.6t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회전 운동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좌표축을 이렇게 놨으니까요. 회전 운동 토크는 지금 뭐예요? 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마이너스 FKR은 I 알파일 거고, 여기서 I는 뭐가 됩니까? 그쵸? 공이잖아요, 볼링. 그러니까 5분의 2 mr 제곱의 알파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가까속도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일정하니까. 그럼 FK는 뮤 K의 mg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약분해서 가까속도를 해보면 2R분의 마이너스 5뮤 K 중력 가속도 G예요.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6.77 라디안 퍼 세크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오메가 T는 뭐가 되고요? 여기서 뭐 굳이 구해주면 여기서 오메가 T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6.77T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어느 시점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병진 운동이에요. 순수하게 나눌 거야. 병진 운동과 질량 중심 회전 운동이 각각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표면에서 바라보면 순수한 회전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지표면을 기준점으로 보면. 그러면 병진 운동은 어떤 형식이야? 그렇죠. 볼게요. 병진 운동은 이쪽 방향으로 다 진행을 하겠죠. VCOMT로.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가속도가 작용을 해요. 2.06만큼, 그지? 그러면은 VCOMT, T초 후의 질량 중심의 속도는 8.5 빼기 2.06T가 돼요. 근데 회전 운동. 여기서 계속 지금 토크가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VT는 여기 이제 선생님은 그러니까 가장자리의 속도만 체크를 한 건데, 가장자리의 속도는 시시각각 변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t초 후의 속도니까 t초 후의 속도는 vt는 반지름이 r이니까 r의 오메가 t가 될 거예요. 여기가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는 어차피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선생님의 속력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가 되죠. 원래는 이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요거 생각해보면 0.11 곱하기 46.77t가 되잖아. 그래서 가생이의 속력은 5.15t가 되는 거야. t초 후의 속도는. 그렇다면 t초 후에 요 접촉점에서의 속도는 얘는 오른쪽으로 가죠. 질량 중심은. 근데 여기서의 순간 속도, 회전에서의 순간 속도는 왼쪽으로 가니까 요 접촉점에서의 속도를 vpt라고 놓으면은, 그쵸, vcomt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vt가 돼서 요 계산해주면 뭐냐면 8.5 마이너스 21.t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은 어떻게 초반에는 오른쪽이 더 크겠죠. 그리고 왼쪽이 더 작다가 점점 더 어떻게 돼? 요 속도는 줄고 회전 속도는 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얘가 같아지는 시점이 있겠죠. 즉 vt가 0이 되는 시점. 그 시점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굴림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굴림 운동이.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여기가 접촉점이 0이 되는 그 시점. 그게 뭐냐면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상대 속도가 0인 거니까. 즉 접촉점이 0이 상대 속도가 0인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즉 vcomt는 vt가 될 것이고 vt는 r 오메가 될 거예요. 오메가 t가 되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의 질량 중심 속도는 0.11의 오메가 t일 거예요. 근데 이게 답안에서 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데 요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때는 벡터량으로 표시한 거고 선생님은 벡터량이 아니라 질량 중심의 속도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렇다면 미끄러진다는 거는 미끄러지는 그 시점, 미끄러지는 시간을 t0라고 놔볼까요? 여기죠. 미끄러지는 시간을 t0라고 보면 당연히 요거죠. vt0가 0인 요 시간이겠죠. 미끄러지는 시간을 t0라고 하면 그러니까 접촉점에서의 상대 속도가 0인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요거 계산해 보면 t0는 1.18초 나옵니다. 1.18초. t0는 1.18초, 즉 미끄러지는 시간은 1.18초이고 그때까지의 이동 거리를 보내면은 뭡니까? vcomt 얘죠. 얘가 시중 이동 거리니까 얘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거죠. 뭐 굳이 적분이라고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니까 이동 거리는 t0, RCOM t0잖아요. 따라서 요 계산해주면 뭐 나오냐면 8.59m가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미끄러진 거리는 8.59m가 되고 그 이후의 선속도는 당연히 뭐겠어?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VCOM T0에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값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계산해 보면 6.07 나옵니다. 6.07 m/s가 나와요. 이때부터는 굴림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서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겠지. 이제 그리고 또 아까 미끄러지는 동안 성가 속도는 뭐 나온다는 겁니까? 성가 속도는 마이너스 2.06, 미끄러지는 동안 각가 속도는 마이너스 46.77 라디안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15번 풀이 마칠게요.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불균이라는 원통이 있어요.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원통형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경사면을 굴른다는 건 여기서는 어떤 운동이겠어?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이라는 조건입니다. 수평 부분에 도달하였다. 이 물체는 경사면을 떠나서 경사면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 거리가 0.560m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평 이동 거리가. 초기 높이는 0.90이고 경사면 끝부분의 높이가 h라는 거예요. 여기 주어졌죠. 됐습니다. 그랬을 때 물체는 밀도가 균이랑 껍질 부분과 밀도가 다른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때 회전관성은 당연히 mr제곱의 어떤 베타 값일 거예요. 우리 저번에 문제 풀었지만 이게 만약에 균이란 곳이었으면 2분의 mr제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베타 값은 2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의 회전관성 i를 한번 요 베타 값이죠. 요 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는 문제네요.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먼저 요 경사면 요까지 요 높이 h까지를 한번 떨어졌을 때의 속도를 보면
요 높이는 뭐가 돼? h-h죠. 대문자 h. 뺀 거가 회전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해서 뭐 굳이 표현하면 어느 쪽이요?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죠. 얘가 이제 뭐 세타라면 mg sin 세타가 작용할 것이고 요 바닥 요 접촉면 사이에 여기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회전해서 굴러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죠? 중력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 빼앗겨요. 그렇죠? 그 마찰에 의한 빼앗긴 그 에너지만큼 요 마찰은 얘를 회전시키기 때문에 회전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고요. 요 떨어졌을 때 여기에 위치해 회전각을 오메가 제로라고 볼게요. 그럼 회전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뭡니까? 나머지 에너지로는 얘가 요까지 도달하는 질량 중심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I는 베타 M R의 제곱이고 그리고 오메가 제로는 뭐가 됩니까? 그죠? R 제곱분의 V 제로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플러스 2분의 MV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해주면 M 없어지고 R 제곱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리고 양변에 2를 곱하면 2G의 H-H 베타 플러스 1 V0의 제곱이고 V0의 제곱은 이러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첫 번째 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속력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낙하 운동을 하죠. 자유 낙하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수평방향의 V0이기 때문에 얘는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떨어지는 지점이 만약에 뭐 여기라면 여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질량 중심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질량 중심은. 그지? 그렇다면 우리가 낙하 시간을 뭐라고 놨냐면 선생님이 T0라고 놨어요. 그렇다면 얘가 지금 자유 낙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T0를 구해보면 뭐 실제로 0.14초가 나옵니다. 0.14초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수평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단 조건이 뭐냐면 RT는 오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뭐냐면 등속 운동을 하잖아. V0라는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RT는 V0 T가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수평 이동 거리는 뭡니까? 낙하 시간만큼 곱한 거리만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RT0 그것이 D가 될 것이고 그래서 D는 RT0이고 RT0는 V0 T0예요.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건 베타 값이기 때문에 루트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이러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V0의 제곱이 뭐 나오냐면 이 식이 나오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 1분의 2G의 H-H T0 제곱분의 D0 D의 제곱이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베타 값의 베타에 의한 식으로 그러니까 베타는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이제 여기다가는 다 숫자만 대입하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숫자를 대입하면 최종적인 답은 뭐가 나온다? 0.25가 나온다는 거예요. 베타 값이. 여기까지 됐죠. 그럼 회전관성이 또 더 작아진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